JTM.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자 JTM입니다. 안정적인 주식 투자, 수익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주식 투자는 말 그대로 투자입니다. 손실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죠. 이 시간에는 위험한 주식 투자를 어떻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은행권 예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얘기를 드려 볼게요. 자산을 계속 증식시켜야 하는 목적은 잘 아시는 것처럼 좁게는 화폐 그 자체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물가 상승률 대비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고요. 크게는 부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급등주에 전 재산을 투자를 해서 2배, 3배 자산을 증식시키는 경우도 낮은 확률로 있겠죠.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급등주를 따라다니다가 재산을 잃고 시간을 버리고 건강을 버리는 케이스 굉장히 많아요. 열심히 신중하게 투자를 했으면 그만큼 결과가 있어야겠죠. 단기간에 몇 배의 자산 증식이 목적이라면 많은 걸 걸고 강원랜드에 가는 게 더 빠른 결과값을 얻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하는 건 주식 투자의 목적은 수익 창출이라는 거예요. 초보 투자자 분들이나 아직 주식에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손실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몇 번은 자신만의 비법으로 또는 운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꾸준하게 수익 내기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보다 더 안정적으로 투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투자 방법과 팁을 공유 드리려고 해요. 심리적으로 절제할 수 있는 분들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첫 번째 단계는 시장을 읽는 겁니다. 시장을 읽는 게 중요한 이유는 시장에 따라서 매매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현재 시장은 주가의 전반적인 하락이 일어나고 금리 상승은 상방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 침체가 올지 오지 않을지, 오면 어느 강도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전망할 수 없고요. 예상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알 수 있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예요. 기업의 낮은 전망치가 시장에 팽배해지고 금리가 정점을 찍을 때까지는 조심해서 매매를 해야 합니다. 지난주 시장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02%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3.35% 상승했습니다. 지난 2월 1주에는 FOMC라는 큰 이벤트가 있었어요. 발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 새벽이었고요. 그에 따라서 월요일, 화요일은 관망세가 짙었고요. 성명서는 매파적이었지만 파월 의장의 인터뷰는 시장에서 완화적으로 해석이 됐네요. 수, 목, 금 시장은 상승을 했고요. 금리 인상 둔화 또는 종결까지 해석이 되면서 기술주의 성장폭이 훨씬 더 컸습니다. 물론 지난 한 달간 시장이 상승했기 때문에 단기 고점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한 주간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몇 가지 섹터와 테마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후에 시장이 받아들이는 해석, 챗 GPT를 필두로 인공지능 섹터의 지속적인 상승, 2차전지도 반등을 했고요. 정책적으로 비대면 진료 논의가 이어지면서 관련 테마주도 상승을 했습니다. 스페이스X와 원앱 기업이 국내 서비스 예정이라는 뉴스로 우주항공 테마의 상승도 있었고요. 증권형 토큰을 토큰형 증권으로 본다는 정부 기조로 관련주도 상승을 했네요. 주 후반에는 삼성전자와 퀄컴, 구글의 확장현실 협업 소식과 신제품인 갤럭시 S23 모델의 언팩 행사로 관련주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금요일에는 애플페이 도입 허용 뉴스로 수혜가 예상되는 테마주가 상승을 또 했고요. 코스피에서는 2320에서 2620까지 룸이 열려 있고 코스닥은 710에서 850 사이에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매매 전략 세우기입니다. 1번, 당연히 소중한 자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분석은 반드시 선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을 스킵하고 차트 기준으로 매매를 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큰 경우도 많고요. 열심히 매매를 해서 본전인 경우도 많습니다.
기업 분석 없이 접근하는 건 지금 시장에서는 리스크가 크고요. 가능하면 시간을 들여서 기업을 알아보는 게 좋겠죠. 자세한 부분은 전자공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사업의 현황이나 사업계획, 신규 사업, 공시 등을 모두 살펴볼 수가 있어요. 기업이 환경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도 일부 확인할 수도 있고요. 2번, 실제 매매의 첫 단계, 매수입니다. 기업 분석이 어느 정도 끝난 상태에서 투자하고 싶은 회사가 생겼어요. 영상 후반에 한 번 더 얘기 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얼마에 사느냐 그거겠죠. 당장 주가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새로 종목을 사고 싶을 때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급등주를 사는 것까지 하면 세 가지가 되겠네요. 한동안 시장을 박스권으로 예상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하나의 예로서 현재 주가 수준에서 2480이죠. 변동폭을 2300에서 2600 사이로 본다고 가정을 하고요. 보통의 종목은 살 때 2500선에서 살 수도 있고 2400에서 살 수도 있고 2300에서 살 수도 있어요. 개별적인 움직임은 분명히 있지만 시장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일반적인 종목을 살 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시장이 2300 초반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라는 판단이 들면 2400 선에서 사야겠죠. 하지만 시장은 2300 초반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이후에 2400으로 다시 반등을 하면 나의 수익은 제로인 거죠. 처음부터 분할 매수를 생각하고 비중 조절을 해서 매수를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2300까지 시장이 밀리면 계획했던 분할 매수를 하면 되고요. 두 번째, 시장이 2300 초반까지 갈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면 2300 초반까지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동안에는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거죠. 개인 투자자의 장점이에요. 수익은 없지만 손실도 없습니다. 분할 매수의 장점은 기대 수익률은 낮지만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수익의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시장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는 시장 반등 시에 수익률을 높게 기대를 할 수 있지만 실제 기회가 적거나 없을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급등하는 종목을 내가 꼭 사야겠다. 이걸 안 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면 최대한 비중을 줄여서 사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분할까지도 생각을 하면 좋겠죠. 보통 투자자분들은 꼭 사야겠다 싶으면 사는 경우가 많아요. 안 사면 인생의 기회를 놓치는 것 같고 나중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살 걸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사고 싶은 마음이 강하면 사야겠죠. 하지만 주가 최상단에 꼭지에서는 꼭 절대 사지 마시고요. 눌림에서 사세요. 눌림에서 못 살 것 같거나 빨리 사고 싶으면 최대한 조금 사세요. 사고 싶은 마음이 풀릴 만큼만요. 이미 상승한 종목은 보유자의 수익 영역이에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생기면 소위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키는 매매도 굉장히 중요하죠. 3번, 실제 매매의 보유 전략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실제 살펴봐야 할 것들이 많이 있고요. 보유 종목이 오르면 매도를 준비하면 되고요. 보유 종목이 기간 조정을 받으면 종목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 됩니다. 시장의 움직임과 대형주가 아닌 경우에는 섹터의 흐름, 종목의 수급도 같이 살펴보면 좋습니다. 공격적으로 매수한 종목이면 조정 기간에도 빠른 대응을 꼭 해야 하고요. 가격 조정이 생기면 일반적인 종목들은 2차 매수를 준비하면서 매수 목표가를 설정을 하면 되고요. 공격적으로 매수했을 경우에는 손실을 확정하는 매도가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종목을 보유했을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이 하나 있어요. 악재에 대응해야 하는 부분인데 예상치 않은 시장의 변화, 예를 들어 전쟁 같은 경우가 그렇겠죠. 이미 예정되어 있던 금리 인상이나 자산 매입 등의 긴축이 아닌 그런 부분이요. 종목의 실적이나 전망이 현저히 차이가 날 때도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임원의 매도, 이 부분은 일반적인 전략에서 벗어나는 경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임원이 생각지 않은 시점에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주식을 매도한 기업이나 종목은 정상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도 매수는 하지 않고 있고요. 4번 실제 매매의 매도 전략이에요. 박스권으로 예상했을 때 매도 전략이고요. 실적이나 성장성을 보고 매수한 일반 종목의 경우에는 목표가에서 전량 매도를 합니다. 공격적으로 매수한 종목이 매도 목표가 또는 손실 확정 가격이 되면 일부를 매도하면서 비중을 더 줄이고요. 시장이나 수급 차트 기준으로 나머지 잔량의 매도가 또는 손절가를 설정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매매 방법은 이렇게 첫 번째 시장 확인, 두 번째 기업 분석과 시장에 맞는 매매 전략 수립. 그렇게 매매를 하면 안정적이고 확실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이나 종목의 예상의 영역은 어렵고 힘들고 맞지 않습니다. 시장이나 종목의 대응의 영역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충분히 이길 수가 있어요. 시장을 이기는 매매를 하면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더라도 우리 자산을 최대한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 공격적인 매수 방법은 일반적인 매매를 충분히 경험해 본 이후에 시도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지난주 섹터와 테마 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볼게요. 섹터와 테마를 살펴보는 이유는 현재 강한 부분이 어디인지, 시장이 주목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확인하면서 연속성과 확장성을 보고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수도 있고요.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받는 부분에 집중해서 저가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내용 중에 최근 흐름에 대한 부분은 제 채널에 매일 업로드되는 차트 매매 영상에서 관련 내용과 종목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난주 시장이 소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붉은색 부분, 상승 2개짜리 부분이 시장 대비 강한 부분이고요. 초록색 조정 부분과 파란색 하락 부분의 섹터나 테마는 연속성이 판단이 된다면 매수의 기회가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거래한 매매일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구정연휴 이후에 매매일지 작업을 통합하면서 이번에는 8일 동안의 수익 실현 내용이네요. 각 종목마다 매수 시점의 특징과 매도 시점의 특징을 얘기 드리고 싶지만 양이 너무 많아요. 기회가 되는 대로 매매 내용은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투자자분들 모두 좋은 매매 하셔서 잃는 투자가 아닌 이기는 매매 큰 수익 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